제55화 한 남자의 통곡 그리고 구원. 최 이사의 통곡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어. 수십 년간 굳어있던 심장이 녹아내리며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슬픔과 후회를 쏟아내는 것 같았지. 가게 안도, 가게 밖 골목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은 듯 고요했어. 오직 한 남자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낡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 난 그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 난 승리감 같은 건 느끼지 못했어. 오만했던 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약함과 마주하는 지독히도 경건하고 슬픈 순간이었거든. 동정심도 아니었지. 그저 한 영혼이 겪는 거대한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의 마음이었달까. 얼마나 지났을까. 최 이사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어. 그는 텅 빈 밥그릇과 국그릇을 앞에 둔 채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지. 그의 어깨는 이제 권력의 무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 마침내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그리고 나를 바라봤지. 붉게 충혈된 그의 눈. 그 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소는 없었어. 그저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의 공허하고도 순수한 눈빛만이 남아있었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그는 계산대로 걸어왔지.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내려놓았어. 밥값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큰 돈이었지. 난 그 돈을 밀어냈어. 됐소. 최 이사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돈을 다시 집어넣었어. 그리고는 나를 향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지. 그건 사업상의 인사가 아니었어.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준 사람을 향한 한 인간의 진심이 담긴 가장 깊은 존경의 표시였지. 그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가게 문을 열고 나갔어. 가게 밖에 모여있던 골목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온 최 이사의 모습을 보고 모두 할 말을 잃었지.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저 길을 비켜주었지.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과 그 뒤에 찾아온 기묘한 평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함부로 그를 정죄할 수 없었던 거야.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어.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멈춰 있던 골목에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내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어. 그들은 나를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지. 그들의 눈은 묻고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때 옥선 할머니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 고생했다, 성호야. 그 한마디에 긴장으로 팽팽했던 내 온몸의 힘이 탁 풀리는 것 같았어. 그날 밤 난 홀로 남아 최 이사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했어. 그가 남기고 간 눈물 자국을 닦아내며 난 비로소 김 선생의 유산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달았지.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었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는 무겁고도 위대한 힘이었던 거야. 난 내 두 손을 내려다봤어. 이 손으로 나는 오늘 한 남자를 구원했어. 그리고 어쩌면 이 골목 전체를 구원했을지도 모르지. 난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어. 거기에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던 실패자 김성호가 없었지. 피곤하지만 고요하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한 명의 요리사가 서 있었어. 제56화 재개발 계획 백지화. 최 이사가 다녀간 뒤 며칠 동안 골목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 가게들에 붙어있던 부동산 명도 소송 최고장은 그대로였고 골목 어귀에서는 여전히 공사 소음이 들려왔지.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그날의 일은 그저 최 이사라는 남자의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었을 뿐이고 결국 모든 것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졌지. 나와 옥선 할머니는 동요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날 최 이사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거든. 그건 쇼가 아니었어. 한 인간의 영혼이 변하는 순간이었지. 우리는 그저 묵묵히 가게 문을 열고 우리의 일을 하며 기다렸어. 그리고 마침내 소식이 왔지. 어느 날 오후였어. 최 이사의 부하 직원이 하얀 대봉투를 들고 골목을 찾아왔지. 그는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 않았어. 각 가게를 일일이 돌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봉투를 건넸지. 그 안에는 재개발 사업계획 전면 백지화 공고라는 제목의 공문이 들어있었어. 그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골목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 사람들은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어.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은 눈 녹듯 사라졌지.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돌아온 거야. 그날 저녁 골목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모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함께하는 잔치가 열렸어. 잔치가 한창일 때 최 이사가 다시 골목을 찾아왔어. 이번에는 비싼 차도 부하도 없이 혼자서 걸어서. 그는 이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놀랍도록 맑고 편안해 보였지. 그는 곧장 내 가게로 걸어왔어. 마침 할머니도 내 가게에 와 있었지. 최 이사는 우리 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 지난날의 무례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어. 그는 이 골목을 밀어버리는 대신 이 골목의 역사와 풍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낡은 시설들을 보수하고 지원하는 지역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 그날 사장님의 밥을 먹고 제가 잊고 있던 첫 꿈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따뜻한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꿈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 이건 동정이 아니었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한 끼 식사에 대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보답이었어. 나와 할머니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 그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 그의 변한 마음, 그 진심을 믿었기 때문이지. 그날 이후 우리 골목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 떠났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돌아왔고 최 이사의 지원 아래 가게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간직한 채 새롭게 단장했지.
난 내 가게 앞에 서서 평화로운 골목의 풍경을 바라봤어. 난 단순히 내 가게를 지켜낸 게 아니었어. 스승의 영혼과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이웃들의 희망과 함께 나는 이 골목 전체를 지켜냈던 거야. 내 오늘의 메뉴는 이제 상처 입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심장을 뛰게 하는 따뜻한 에너지가 되어주고 있었지.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난 거야. 제57화 괴물에서 사람으로. 골목을 되찾는 후 몇 주가 흘렀어. 죽어가던 골목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 최 이사의 지원 아래 낡은 가게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단단하고 깨끗하게 변해갔어. 떠났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돌아왔고 골목에는 예전보다 더 따뜻한 활기가 넘쳤지. 최 이사도 가끔 골목에 나타났어.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오만한 개발업자가 아니었지. 그는 비싼 차 대신 낡은 골목길을 두 발로 걸어 다녔어. 그는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 세탁소 아저씨의 낡은 기계 앞에서 한참 동안 그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기도 하고 옥선 할머니의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비우고 가기도 했어. 그는 변하고 있었어. 돈밖에 모르던 괴물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인간으로. 어느 날 저녁 그가 내 가게를 다시 찾아왔지. 이번에는 도전자가 아닌 평범한 손님으로.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벽에 붙은 오늘의 메뉴를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 오늘의 메뉴는 뭔가.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칼날 같은 날카로움 대신 부드러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 내 안에 각성이 깨어났지만 이번에는 달랐어. 그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텅 빈 공허나 절박한 갈증은 느껴지지 않았거든. 대신 이제 막삭을 트우기 시작한 작고 연약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지. 난 그를 위해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음식을 만들었어. 갓 지은 솥밥에 제철 나물을 고소하게 무쳐 올린 산채 비빔밥. 그리고 맑게 끓여낸 두부묵국. 구원이 아닌 조용한 격려를 담은 음식이었지. 그는 아주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밥을 먹었어.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요즘 맛이라는 게 뭔지 다시 배우고 있어. 그는 말했어. 미각이 돌아온 뒤 세상의 모든 맛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근데 이상하게도 예전에 즐겨 먹던 비싸고 화려한 음식들은 이제 시끄럽고 불쾌하게 느껴진대.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고 정직한 음식에서 진짜 맛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했지. 얼마 전에는 어머니 고향에 다녀왔어.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끓여준 시래기국을 먹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서 당신이 해준 밥과 국만큼이나.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맛을 통해 다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는 더 이상 건물을 올리지 않았지. 대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진짜 맛과 그 맛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 식사를 마친 그는 계산대 위에 돈 대신 작은 꾸러미 하나를 올려놓았지. 여행길에 좋은 소금을 구했소. 당신 요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건 그가 내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어. 동정이 아닌 존중을 담은. 한 명이 식객이 한 명이 요리사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경의의 표시였지. 난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 그는 더 이상 내게 적이 아니었지. 내 요리가 구해낸 첫 번째 영혼.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의 첫 번째 친구가 될지도 모르는 남자였어. 괴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명의 인간이 자신의 길을 찾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지. 제58화 낡은 간판을 내리다. 골목은 완전히 제자리를 찾았어.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지.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넘쳤고 가게들은 저마다의 따뜻한 불빛으로 골목을 밝혔어. 내 가게도 마찬가지였지. 이제는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저 내 음식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 나는 매일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음식을 만들었지.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 난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활기 넘치는 골목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때 내 시선이 가게 입구에 걸린 낡고 삐뚤어진 간판에 꽂혔어. 술이다. 난 한참 동안 그 간판을 쳐다봤어. 저 이름은 이 가게의 과거였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 선생의 절망이, 세상에 대한 내 분노와 냉소가 담겨있던 이름.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잊기 위해, 고통에 취하기 위해 찾아왔던 곳. 하지만 이제 이 가게는 더 이상 술이다가 아니었잖아. 이곳은 사람들이 잊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오는 곳이었어. 잊었던 꿈을 기억하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기억하고 삶의 따뜻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저 간판은 이제 이 가게의 본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흉터일 뿐이었지. 난 자리에서 일어났어. 이제 저 흉터를 떼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지. 난 창고에서 낡은 사다리를 꺼내와 가게 앞에 세웠어. 내가 사다리 위로 올라가자 골목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모여들었지. 옥선 할머니도 가게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할머니는 내가 뭘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저 희미한 미소만 짓고 있었지. 난 낡은 공구로 간판을 고정하고 있던 녹슨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 낑낑거리며 힘을 주자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켰을 간판이 마침내 벽에서 떨어져 내렸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수리다 간판. 그걸로 이 가게의 길고 어두웠던 과거는 완전히 끝이 난 거야. 간판이 사라진 가게의 입구는 허전했지만 훨씬 더 넓고 환해 보였어. 마치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된 것 같았지. 난 사다리에서 내려왔어.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물었지. 이제 여긴 뭐라고 부를 건가? 모두가 나를 쳐다봤어. 이 가게의 새로운 이름. 그건 이 가게의 새로운 정체성이자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거였지. 난 잠시 생각에 잠겼어. 그리고 내 가게의 본질을 떠올렸지. 매일 다른 손님이 찾아오고 매일 다른 마음을 읽고 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내는 곳.
정해진 것 없이 오직 그날의 인연과 이야기에 따라 변하는 곳. 난 창고에서 김 선생의 칼이 들어있던 낡은 나무 상자의 뚜껑을 가져왔어. 그리고 스승이 남긴 작은 조각 칼을 들었지. 난 나무판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어.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내 마음을 담아서. 이건 그냥 간판이 아니었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내 새로운 인생의 문패였어. 골목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내 손끝을 지켜보고 있었지. 제59화 새로운 이름 오늘의 식당. 내 손에 들린 건 김 선생의 유산 중 가장 작고 섬세한 조각 칼이었어. 난 가게 앞에 서서 스승의 칼이 담겨있던 낡은 나무 상자 뚜껑을 가만히 내려다봤지.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깊고 부드러운 나뭇결. 이보다 더 좋은 간판은 없을 것 같았어. 난 숨을 한번 고르고 나무판 위에 새로운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지. 서걱 서걱 칼날이 나무를 파고드는 소리가 골목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 난 목수가 아니었지. 내 손은 투박했고 칼질은 서툴렀어. 하지만 난 온 마음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나갔지. 이건 그냥 간판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어. 내 새로운 인생의 문패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경건한 의식이었으니까. 내가 새기는 이름은 화려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었지. 그저 지난 몇 달간 내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 단어. 내가 누구인지를, 이 가게가 어떤 곳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는 그 이름. 오늘의 식당.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깊이도 제각각이었지. 하지만 그 안에는 퉁명스러운 내 진심이, 그리고 이 가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 마침내 마지막 글자까지 다 새겼을 때 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지. 구경하던 골목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쳐주었어. 옥선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 번 툭툭 두드려 주었지. 그걸로 충분했어. 자, 이걸 답시다. 세탁소 아저씨의 외침에 동네 남자들이 힘을 합쳐 낡은 수리다 간판이 있던 자리에 나의 새로운 간판을 걸어주었어. 오늘의 식당. 햇살을 받은 나무 간판이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 이야, 이제야 제대로 된 가게 같네. 축하하네, 김 사장. 사람들의 축하 인사에 난 쑥스러워서 뒷머리만 극적였어. 바로 그때였지. 딸랑.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 얼마 전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왔던 그 꼬마였지. 아이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어. 아저씨, 저 또 100점 맞았어요. 아이는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지. 그 모습에 골목 사람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 내 새로운 가게의 첫 번째 손님이었지. 그래, 규칙은 기억하고 있겠지. 네, 100점은 공짜. 아이가 씩씩하게 외치며 자리에 앉았어. 난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섰지. 새로운 간판 아래 첫 번째 오늘의 메뉴를 만들 시간이었어. 난 김 선생의 칼을 잡았어. 아이의 마음을 읽었지. 거기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오늘도 아저씨가 나를 칭찬해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 내 손이 움직였지. 오늘의 메뉴는 아이를 위한 두 번째 축하연. 바삭한 돈가스보다 더 부드럽고 따뜻한 함박 스테이크였어. 정성껏 다진 고기에 달콤한 소스를 얹은. 난 완성된 요리를 아이 앞에 내려놓았어. 아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지.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내 새로운 이름, 오늘의 식당과 함께 나는 마침내 내 자리를 찾은 거야. 제60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의 식당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뒤 내 가게는 골목의 진짜 심장이 되었어. 소박한 나무 간판은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정표가 되어주었지.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을 구경하러 오지 않았어. 그저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해서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해서 내 가게의 문을 열었지. 나는 매일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음식을 만들었어. 어떤 날은 시련의 아픔에 빠진 젊은이를 위해 마음이 얼얼해질 정도로 매운 낙지볶음을 만들었고, 또 어떤 날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불안에 떠는 청년을 위해 속이 편안해지는 따뜻한 전복죽을 끓였지. 내 요리는 더 이상각성이라는 기현상이 아니었어. 김 선생의 기술과 철학, 옥선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며 쌓아온 나의 경험이 하나로 녹아든 나의 일부가 되었지. 난 이제 칼에 깃든 스승의 영혼에 의지하지 않았어. 그와 함께 나란히 서서 요리했지. 옥선 할머니는 여전히 길 건너편에서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어.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스승의 눈빛이 아니었지.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동료를 바라보는 그런 따뜻한 눈빛이었어. 최 이사도 가끔 골목을 찾아왔어. 그는 이제 더 이상 개발업자가 아니었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직한 재료를 찾는 미식가이자 사라져가는 우리 것들을 지키는 후원자가 되어 있었어. 그는 내게 귀한 재료를 선물하기도 하고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맛을 통해 다시 채워나가고 있었어.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 골목은 평화로웠고 내 삶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찼지.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지. 젊은 부부였어. 아내의 품에는 갓 태어난 듯한 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 저, 마감하셨나요? 남자가 미안한 듯 물었어. 나는 괜찮다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지. 아이가 밤새 울어서 아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뭐라도 따뜻한 국물이 있을까요? 난 두 사람의 지친 얼굴과 그 안에 담긴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을 읽었어. 난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오늘의 메뉴를 준비했지. 그건 아주 오랜 시간 푹 고아낸 뽀얀 사골 국물에 부드러운 소고기 양지를 듬뿍 넣은 맑은 고깃국이었어. 지친 산모의 몸을 보호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남편의 허기를 채워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위로. 부부는 말없이 국물을 나누어 먹었어. 그들의 지친 얼굴에 아주 서서히 온기가 퍼져나갔지. 그 모습을 보며 난 내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난 김 선생의 칼을 깨끗이 닦아 칼집에 넣었어. 그리고 창밖을 봤지.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까?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